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는 온라인 정치경제 미디어 스픽스와 함께 대구 경북의 정치 현안을 전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에서 풀어보는 정치 본색 플러스를 매월 1회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홍준표 시장의 대구 대수술 성공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지 이제 2달 남짓 돼가는데요.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들도 많고 SNS를 통해 중앙정치 무대에 직접 관여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걸 서울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이런 일들이 대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종욱 동국대 대우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셨는데요. 일단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홍준표 시장의 등장으로 대구시의 공무는 물론이고 대구시 전체가 좀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뭐 농담 반 진담 반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캐릭터가 아주 특이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긴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캐릭터입니다. 하나는 내가 오르면 무조건 하겠다. 그런 독불장군적인 성격. 그리고 기존 주류나 기득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오른 길은 내 주장대로 한번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나는 경남도지사를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는 경남도를 완전히 대수술을 시켰다. 적자를 완전히 없애고 흑자로 돌렸다. 그러한 노하우를 이번에 대구에서 내가 발현시키겠다. 그러니까 나만 따라와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한 리더십의 소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가나 각종 언론, 시민단체들이 모두 다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긴장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사실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일 같은 것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느슨해진 조직이라고 얘기한다면 새로운 어떤 시장이 취임하고 또 굉장히 그분이 뭐 추진력 강하고 얘기하셨지만 뭔가 본인의 소신을 관철하는 게 어떤 능력이 강하고 그렇다면 공무원 조직의 어떤 그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이런 건 전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시민들도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뭔가 이제 기대감 아닐까요? 무슨 일이 뭐 좀 생길 것 같다. 만약에 이제 기존에 해오던 대로 어떤 그 계속 되어 온다. 앞으로 별 기대감이 없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장이 와서 이분이 뭔가 추진력이 강한 분이고 뭐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긴 하지만 뭔가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 이러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는 뭐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 조직과 지역 사회가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체급이 다르다. 예. 이제 기존의 대구시장과는 다른 체급을 가지고 있지요. 대선 후보로 나오기도 했었고 당대표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량급을 넘어서는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강할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지역 발전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좀 속도를 내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미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까지 막 흔들리는 상황 정도니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구 시민들이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또 반대로 따지고 본다면 과거에 지금 현 대통령과 1대1 어떤 경선 다툼을 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좋아할까라고 하는 좀 나름대로의 좀 의구심도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4년 하고 그냥 대선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4년 동안 시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좀 독단적인 불도저식 방식이 있어요. 뭐 기사가 났습니다만 연합뉴스에서 과잉 의전 보도 나니까는 갑자기 당일날 구독 해제해버리거나 뭐 어느 행사에 가가지고 인사말 할 만한 가치 있는 인물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왜 저러시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체급이 다른 분이 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관심들은 지금 집중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잘하시면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효과는 더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계신 분들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 대구 주위에 계시는 도지사라든지 다른 쪽의 지사, 뭐 시장 분들이 상당히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경북지사 같은 경우도 네. 후배, 예. 그리고 뭐 안동 구미시장 후배, 내 말 안 들을 거야? 뭐 경북도지사가 좀 이 물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타협점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경북도지사 빠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따라와. 이런 식의 모습이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중앙정계에서는 통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역에서까지 행정 부분에까지 이런 부분이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홍 시장의 성격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정치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른바 호통의 대명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독고다이. 예. 별명이 그였죠. 예. 독고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시민들을 긴장시키기도 하고 또 기대하게도 그럼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홍 시장님을 설명할 때 그 언어의 마술사, 뭐 사실은 지금 뭐 순간적인 언어 구사는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 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뭐랄까 족탈불급이죠. 그런 거에서는 뭐 점잖게 얘기하고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 정말 재치도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날카로운 얘기 이런 잘 하시잖아요. 또 홍카콜라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예, 톡 쏘는 예. 정말 그런 맛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을 그렇게 잘 구사하시는 것이 나중에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예. 정치란 건 모름지기 뭐 잘은 모르지만 기본적인 요체가 자신의 적을 좀 적게 만들고 자신의 친구를 자신의 지지자를 많이 만드는 게 정치 요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친구나 저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우군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참 좀 모르겠어요. 홍 시장이 앞으로 어떤 큰 꿈이 있는지 또 대구시장도 뭐 어마어마한 그런 성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성취를 하려면 자신의 지지자를 많이 모으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본인 생각에 그것이 약점이라면 보완할 필요도 있는데 본인에게 장점이고 장점은 극대화하겠다 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좀 정말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하셨죠. 여러 사람이 대구 시민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대감이 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좀 이따 뭐 혹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뭐 대구 시민들의 물 문제 해결, 그렇죠. 그다음에 공항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보통의 대구시장이 그런 면에서 큰 소리 치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근데 지금 홍 시장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결국 결과가 없다. 그럼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완급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말씀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적확한 표현들 그리고 정확하게 맥을 짚어내는 특징을 갖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역 정치권은 또 긴장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땐 다 뭐 말씀하신 홍카콜라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 보면 국민들 답답하죠. 네. 근데 그 답답한 그 국면에서 소위 사이다, 콜라처럼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 얘기를 대신해 주는 것 같네라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많은 어떤 팬덤들이 만들어진다 생각이 드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건 그야말로 그 상황에 적확한 발언을 했을 때만 예를 들면 사이다 같은 효과가 있는 건데 예. 그렇지 않은 효과도 많이 낸 적이 있죠. 더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데 계속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분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 아니에요? 소위 그것 때문에 탄핵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었고 소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준석 당대표가 나타나기 전까지 국민의힘의 암흑기를 이끌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분이 계시기도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땐 좀 어려웠을 때였죠. 아니 왜 어려웠겠습니까? 네.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80% 90%가 찬성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홍카콜라가 아닌 거죠 그때는 거의 고구마죠 고구마. 그래도 그때 분위기를 보수파의 분위기를 홍준표 대표 때문이었다. 홍준표 대표 때문에 어려워졌다. 홍준표 대표 때문에 지방선거를 그때 졌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뭐 매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 당시에 정서가 그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해서는 거죠. 대중의 정서에 맞는 콜라와 같은 발언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대중의 정서와 무관하게 본인의 가치를 강요하는 콜라는 목이 잘 안 넘어가죠.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발언들은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 장 소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17개 시도 단체장이 있는데 네. 지금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 발언을 하고 영향력을 갖게 되고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점도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현직 대통령이 예. 형님이라고 하는 분이 홍준표 시장이에요. 무지하게 세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건 뭐 후보 시절 얘기 아닌가요? 지금도 아닙니다. 형님이라고 그러나?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알았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17개 시도 지사들 모여서 만찬을 했을 때 네. 형님이라는 표현을 또 쓰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대통령께서. 네. 만약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까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대구시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협조를 확실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면 홍준표 시장의 입지는 더욱더 탄탄해지고 지역에서 거부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워낙 좀 이전에 저희 역대 시장에서 못 봤던 모습이고 그렇죠. 다른 단체장에게도 못 보는 모습이라서 그런데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죠. 그리고 뭐 대구의 성향, 뭐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되시고 아까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론주도청이라고 할까요? 뭐 거리를 좀 두는 이런 식의 모양새, 경제계, 뭐 시민단체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건 홍준표 시장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대구가 상당히 보수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지만 주된 정치적인 활동 공간은 중앙정부 아니면은 경남도지사였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대구에 계시던 사회 지도층, 여론 주도층은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과연 했던 공약들을 제대로 실현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지금 눈여겨보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난제들을 제대로 풀어나간다면은 사회 지도층이나 여론 주도층 같은 경우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의 숙제는 분명히 홍준표 시장이 풀어나가야 된다. 근데 홍 시장이 저 처음에 이제 그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할 때 하방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표현 썼죠. 하방하신다고 해서 그때도 제가 들은 거 기억나는데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는 관심을 끊겠다 한동안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그러시진 않은 것 같아요. 몸은 하방했는데 아직 마음은 하방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홍 시장이 앞으로 어떤 꿈이 있건 기본적으로 대구시장이 되었으면 그 대구 시민들과 또 뭐 넓게 말해서 TK 전체 거기와 한 몸이 돼야 한다.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질적으로 뭐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뭔가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것을 그 사람들을 뭔가 내가 바꿔야 한다. 그렇게 자꾸 대상화 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그들의 하나가 되어서 스며들어야 개혁도 저항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그 일을 추진하는데 그런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수님 제가 볼 땐 기득권층이 싫어하면 서민들이 좀 편한 경우가 많죠. 근데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체제에서 많은 이익들을 향유하고 있고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거는 본인한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보수화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토론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 대구 같은 경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작동하는 어떤 구조였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도 대구가 계속 불만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도 성장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고 소위 홍준표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캐릭터가 등장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구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 정도의 예를 들면 역동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역동성이 독단으로 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안 돼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대구가 과거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구나 정도를 느낄 수 있게 해야 저는 그 정도의 힘을 만들어내야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이후에 뭘 하고 싶어하는 대망의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국민의힘으로 어떤 대표되는 대구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대구로 간다면 저는 의미 있는 4년의 시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스며든다는 개념과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조금씩 언급이 됐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그 대구시장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핫한 게 낙동강, 그러니까 대구 치수원 문제. 지금 구미에서 안동댐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고요. 통합신공항, 대구경부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홍 시장의 역할을 뭐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대구시 산하기관의 통폐합도 추진을 하셨고요. 또 이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빗줄이겠다.
뭐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하신 일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지금 뭐 아직 평가란 표현을 쓰기 좀 이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지만 이게 현실 가능할까라는 문제는 좀 별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뭐 예를 들면 저기가죠. 대구 추수원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 4월 4일 날 전 정부이기도 합니다만 네. 예를 들면 대구시장, 구미시장, 국무총리 모였죠. 뭐 예, 예. 다 모여서 예, 예.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적어도 경북 또는 대구 시민들과의 약속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시장이 되자마자 그걸 깨겠다라고 좀 제가 최후 통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시에 대해서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 데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안동시와 협의를 하고 네, 있다. 네. 뭐나 또 무슨 뭐 영주댐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추산을 할 때는 4배 정도의 예산이 더 든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4배 정도 되는 예산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계속 예산을 줄여서 대구시의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 자기가 말했던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간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안 내놓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 이건 저기인 것 같아요. 본인이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소위 중앙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요. 본인이 역점을 두시는 대구 시민들의 어떤 좋은 물을 드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사를 쫙 뒤져봤는데 별로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의 문제가 결합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 다른 방식의 예를 들면 어떤 대중 추수적인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것들을 빨리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풀지 못한 숙제에 새로운 물고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좀 밀어붙이기식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7일 날 구미시장에 최후 통첩을 했다라고 또 본인이 SNS상에 또 밝히셨어요. 자, 구미시와 13년에 걸친 물 분쟁 종료시키겠다. 협약서 발효되면 바로 지급하기로 했던 100억 이거 안 준다. 그냥 우리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대구시 빚 갚겠다. 구미시장 네 멋대로 하면 안 된다. 내 말 들어라. 이런 식이거든요. 과연 이러한 리더십이 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취수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녹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낙동강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그리고 이전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 옮긴다면 낙동강 중류 지역의 관리를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낙동강 수질 문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무시한다면 낙동강 하류에서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 경남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물 공급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말고 구미랑 안 할 거야. 그럼 나 안동댐으로 가야지. 이건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모여서 논의를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께서 뭐 너무 디테일한 문제까지 다 짚어주셔서 네. 저는 뭐 사실 그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만 저도 이 문제 조금 이제 토론 나오니까 조금 차별해서 봤는데 네.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그 뭔가 대수술이 필요한 대전환이 필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바로 그냥 뭐 옛날에 했던 거 뒤집어 엎고 다시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대신 집도는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관 소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문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딱 그런 게 아까 비용 문제가 오늘 꼽히는 거지 바로. 네. 근데 이제 홍 시장의 얘기는 국비로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대선 때 기억나요. 저 대구에서 그 요새 하다가 뭐 신공항 문제 뭐 문제 다 국비로 해줄 거죠. 그러니까 네 형님 그렇게 이제 하셨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건 후보 시절 얘기지 대통령이 되면 마음대로 못해요. 오히려 더 그때보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주세요 하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 다 국비로 모든 걸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협력이 필요한가 하는 그 외국에도 물 분쟁이 많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다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아직 그게 좀 디테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면에서 대구시장이 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런 거 아닌가. 구미 안에 그러면 집어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미도 안동도 지금 얘기하신 모든 그 관련된 시도 지사들하고 시장이나 군수들하고도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쪽으로 다 함께 그 대구시장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대구 어떤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문제가 과거 무슨 페놀 사태부터 시작하고 굉장히 낙동강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낙동강 문제는 사실은 무슨 대구시장 또는 뭐 구미시장 무슨 경북지사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좀 드리고 함께 전체 그 관련된 지자체장이라든지 또 국가까지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까지 포함해서 함께 그런 논의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굉장히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분이 참 그 리더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한 시간짜리 한 시간 토론을 할수 있습니다. 별도로 아니, 하나만 더 예, 얘기할게요. 말씀하십시오. 이게 결국엔 돈 문제예요. 네. 돈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미 상류 쪽으로 취수원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안동땡으로 옮긴다든지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조사된 거에 의하면 대구에서 구미로 옮겼을 때 도수로가 있잖아요. 네. 그 대략 55km인데 그거에 대한 설비 비용과 취수원을 좀 고도로 정밀화하는데 7,199억 원이 들어요. 7,199원이 더 들어가요. 이 돈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취수원을 옮기고 나니까 광역 상수도 때문에 톤당 물을 사오는 가격이 대략 53원에서 233원으로 5배 정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아니, 디테일하게 하지 그렇다면은 마시고. 대구 시민들이 수돗물값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 취소원 이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도록 좀 얘기하고 이 부분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지역 최대 현안이거든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 시장의 그 오랜 정치적 그 관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이 부분은 잘 될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아젠다이기도 하고 제가 또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자기가 발벗고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고 법안 특별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야당 의원 같은 경우도 9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국회 내 또는 정부 내에 공감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비전도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공항 물류에서 25% 정도를 갖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2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대구의 향후 미래와 관련해서 되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아까 얘기했던 대구 취수원 문제는 빼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홍준표 시장이 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제가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간다면 굉장히 중대한 업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떤 예를 들면 이런 현재 대구에서 공항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거나 대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대구 경북이 연계해서 새로운 신산업들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 이건 좀 끝까지 좀 제가 볼 때는 홍 시장에게 별로 안 좋은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불도저식 독선적 방식이라도 이건 좀 밀고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이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하느냐 네. 아니면 홍 시장의 얘기대로 특별법을 만드느냐 예, 예. 이게 좀 핵심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별법을 안 만들어도 현행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10조를 들여서 공항을 짓고 그다음에 이 오지전을 이전한 데를 개발해서 그 돈을 이제 충당하는. 그런데 홍 시장 그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액 국비로 하는 신공항 차액만큼을 예. 국비로 지원하게 하는 게 특별법의 핵심인데 그렇습니까? 어쨌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과덕도 신공항처럼 예, 예. 예,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금 맞습니다. 추진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정치력이 발휘돼야 할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뭐 부정적인 평가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걸 성취시켰다면 저는 대선 주자급 시장 역시 다르다 예. 이런 게 나올 것이고 이거에 만약 어그러진다면 무슨 무슨 대선 주자급이 소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홍 시장의 어떤 그 향후 어떤 정치적 생명 이게 달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가덕도 특별법도 있었으니까 네. 특별법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걸 특별법을 해달라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도 추진하고 이게 지금 이제 뭐 중남부 중추공항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추진하고 한다면 도대체 이 좁은 땅에 무슨 뭐 엄청난 그런 그 관문공항을 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그런 공항이 대구에도 있고 무슨 저 뭐 어디 구천에도 있고 이미 인천공항이 있는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야말로 어떤 그 이른바 홍카콜라의 어떤 톡 쏘는 맛의 명분을 만들어줘야죠. 국회의원들이 따라올 명분을 거기서 투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야말로 어떤 중앙정부 또 대통령 뭐 관련 뭐 장관이라든지 모든 사람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슨 뭐 독고다이로 추진한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추진한다고 되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그야말로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 명분을 주고 투표할 명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노련한 정치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이 혼자 추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 예. 세 개의 예. 부처가 연관돼 맞습니다. 있거든요. 국토부 장관, 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국방부. 네. 국토부 장관은 원희룡 장관이 네. 예 형님 알겠습니다. 제가 뭐 민간 사업이니까 국비로 다 할게요라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는 못하겠다. 네. 지금 기부대 양여로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결국에는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딱 이제 핵심 열쇠를 잡고 있다. 네. 근데 추경호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도 대구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호영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2일 날 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본인이 발의했죠. 발의를 했어요. 네. 야당 의원도 대략지만 9명 정도 네. 참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법안은 그렇게 통과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결국에는 기재부 장관이 오케이를 하느냐, 오케이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홍준표 시장께서 추경호 장관 불러다가 해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게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취수원은 좀 더 많은 논의를 해라. 통합신공항은 그 특유의 그 능력으로 밀어붙여 달라. 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안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다 모아가지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사실 추경호 장관이 며칠 전에 얘기한 게 내년 예산부터 줄여나가는 게 예, 되겠다는 계속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이거 보통 뭐 10조 원 얘기 들으면 보통 20조 들어요. 네, 예, 하다 네. 보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이제 그 법안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데 하다 보면 2배, 3배 다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조가 예산을 줄여나가겠다.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겠다, 재정 준칙을 새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되냐 말 어렵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낙관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말로 그야말로 노련한 정치력, 네. 홍 시장의 그런 노련한 정치력을 기대해야 될 문제다. 뭐 예. 불도저식만 계신 것도 아니고 예. 그죠? 노련한 정치 감각도 갖고 계시니까 예. 기대치가 있을 것 같고요. AI 불도저라고. 예. 지금 재정 얘기, 뭐 국가재정 얘기를 하셨지만 홍준표 시장도 지금 재정 건전성, 채무를 줄여야겠다. 그리고 경남도지사 시절에 그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물론 빗줄인다 그러면 좋은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빗줄이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겠다, 불필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판단을 누가 해요? 본인이 앉아가지고 그냥 야 이건 필요해, 이건 필요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부에 제가 보니까 이 회계 중에서 무슨 양성평등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폐기했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빼가지고 빚을 갚겠다는 얘기이잖아요. 또 하나는 유휴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이것도 이제 추경호 현 정부랑 좀 입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좀 매각을 해서 2천억을 만들겠다. 그래서 총 아마 4,500억 정도를 만들겠다는 건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뭘 줄여서 빚을 갚게 되면 그만큼의 기존에 했던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 그걸 누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못하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소위 부채를 지면서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채를 민간으로 떠넘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되게 안 좋은 방식이고요. 최근에 유럽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재정 건전화 국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계속 재정 건전화를 얘기하면서 국가가 할 일들을 다 민간에 넘기고, 그러니까 민간에게 좋은 것들은 부자에게 넘겨서 매각시켜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또 민간이 했던 부분들인데 국가나 지자체가 안 하니까
그걸 갖다 담당해야 되는 돈 없는 사람들은 빚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잘 접근해야 된다. 잘 접근하지 않게 되면 무슨 불평등을 다시 확산시키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이제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공직사회 낭비 요인을 당연히 철저하게 줄여야 되는 것이고 예. 졸라매고 불필요한 조직 예를 들어 뭐 다 대부분 다 그렇지만 뭐 어떤 농공행상 쪽으로 만들어놓은 네. 뭐 그런 것이라든지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 또 도와줄 사람들을 뭐 위해서 뭐 이렇게 위인설관식으로 만들어놓은 조직이라든지 그런 거 당연히 없애는 게 맞죠. 그래서 철저하게 공직사회 낭비 요인을 줄이면 그럼 얼마가 줄 것인가 과연 이게 아무리 저기라도 결국 기본적으로 복지 수요가 있고 안전 수요가 있고 그런데 많이 줄이진 못할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그 지금 대구시가 지고 있는 빚도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수십 년 수백 개 내려오면서 쌓여온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뭐 빚을 줄여나가겠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사회 낭비율은 철저히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세히 살펴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정말 어떤 뭐 감사나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서라도 그런 요인 줄이는 건데 공직이나 공기업,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나 네. 공기업이 과연 채무 제로가 바람직한 거냐? 이건 또 아닐 수 있어요. 기업이 아니니까 이익을 내야 되는 조직이 아니니까 국민들이 꼭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사 낭비가 되거나 아니면 또 뭐 적자가 되더라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이것도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과연 그 예를 들어서 저나 아무 문제의식 없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방만하게 조직을 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줄이면서 네. 긴장감을 불어넣는 건 분명하다. 그 필요가 있다 하는 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홍준표 시장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 경남도지사 하면서 채무 제로를 만든 경험이 있고 적자 예산을 흑자로 돌려놓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믿고요. 기본적으로 대구시 산하기관의 대대적인 통폐합을 하겠다라는 것, 재정 집중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대구 경북에 좀 많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년 예산에는. 왜냐하면 대선에서 대구 경북이 아니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지원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 국비 예산을 많이 따옴으로써 대구시의 부채는 좀 정리되고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연일 그 SNS를 통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결국 호락호락하지 않는 주제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언론에서도 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일단 이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 뭐 단연 독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면 네. 이런 역할은 하시는 게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될 단체장으로서는 대통령이 지금 어려울 때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 고마움의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SNS상에서 이준석 대표를 상대히 공격을 하고 지금 집권 초기니까 대통령 어려우면 대통령을 도와줘야 돼라는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자체가 홍준표 시장이 대구를 위한 본인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글쎄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뭐 대구에 많은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글쎄 저도 해코지는 안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어쨌든 저는 뭐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뭐 각을 세우고 이렇지 않는 건 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뭐 중앙 정치, 뭐 지방 정치 이런 걸 이분화시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홍준표 시장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국회의원도 오래 하고 네. 여당 대표도 하고 뭐 대선 후보까지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고 그런 면에서 많은 어떤 그 통찰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보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구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향후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본인도 어떤 보수층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체성을 제가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윤석열 정부 그리고 보수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된 상황에서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기도 말할 거 봐라 뭐 내가 뭐 하는 말을 안 듣더니 그렇게 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힘을 좀 실어주고 그래서 보수 정권이 결국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본인의 노련한 정치 경험을 좋아서 조언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그런 쪽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그 홍준표 시장이 상황은 정확히 잘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당대표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당난거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를 막으려고 네.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과 맞서가지고 남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형으로 예를 들면 본인의 입장을 정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윤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홍준표 시장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건 홍준표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의 개인적인 미래를 위해서 하는 행위인 거지 윤석열 대통령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이간질 시키지 아니 많이 보셨잖아요. 정치를 하시잖아요. 그 간극이 얼마나 큰 거예요. 생각 이준석 당대표를 왜 안 믿어요? 왜 당 내부에 총질했다고 문자까지 보냈겠어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 기간 동안 홍준표 시장이 누구랑 같이 했어요? 이준석 당대표랑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그건 뭐 선거 기간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말 몇 마디 했다가 믿어달라고 얘기하면 믿어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 고마움을 더 느끼지 않을까요? 뭐가 어려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아이고. 있고 오늘 기자회견 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전 그래서 제가 볼 때 홍준표 시장의 바람인 것 같은데 저렇게 가시면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색깔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또 두려움이 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현 정부와 또 자치단체장 뭐 같은 당이니까 사실은 뭐 정치행위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 현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하고 한 걸 제가 잘 못 봐서 이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지자체장이나 이런 예. 분들이 이른바 중앙정치 무대에서 별로 이제 경험이 있었던 분도 많지 않고 그렇죠. 또 그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분도 사실 없잖아요. 그분들이 SNS에 몰려봐야 누가 그걸 뭐 주목하겠습니까? 근데 홍준표 시장은 좀 다르죠. 네. 얘들은 워낙 뭐 국회의원으로서도 여당 대표도 했고 뭐 대선에 여러분 출마해서 누구나 다 이제 차기 대선에 나오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다른 분들이 뭐 그런 어떤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도 누가 그만큼 주목도를 높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급이 다르다는 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아까 김종욱 교수께서는 뭐 자기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냐 누구나 다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뭐 자기 정치했다고 막 비판하는데 저는 그게 왜 비판받은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자기 정치지 남을 위해 정치합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 위해서도 자기 정치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남을 위해 하겠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자기 정치라는 건 분명히 맞지만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뭐 자리매김 보수의 어떤 뭐 대안 세력이랄까요? 뭐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거 분명하니까 그런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윈윈이 될 수 있겠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대립각이 돼 있잖아요. 옛날처럼 무슨 뭐 귀향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라디오, TV 출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공개적으로 대꾸할 수 없잖아요. 오늘도 그냥 나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할 수 있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네. 그러나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말, 다른 지자체장이나 다른 정치인이 할 수 없는 그 말을 홍준표 시장이라는 독특한 캐릭터, 독특한 위치에 있는 분이 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동일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네. 홍준표 시장의 주파수와 눈은 2027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나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할 거야. 그러니까 중앙정계에서 나의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겠어. 나의 존재감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어. 그거 어떻게? 내가 SNS 상에서 대통령 편들어주고 이준석 대표 꾸짖고 이러면서 나의 존재감을 조금 더
드러내고 싶다, 두드러지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꿈을 향한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른 단체장들은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대권 꿈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만약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완전히 편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꾸짖는다든지 그러면 다른 논란에 휩싸일 거예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니까 그냥 용인이 되고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역량의 차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대구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신문사의 기자분인데 50대 초반에 아주 중량감 있는 기자분인데 잘 아시나 봐요. 홍준표 시장님한테. 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얘기했더니 10분이면 돼. 음. 나 하루에 10분만 고민하면 돼. 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10분이면 현안 파악이 되시는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만 또 반대로 따지면 매일매일 10분 이상 꼭 중앙 정치를 고민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7년의 꿈이 잔뜩 계시는구나 이런 것 갖다가 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하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SNS를 글 쓰시는 건 10분이지만 그 10분을 위해서 많은 그 현안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같이 이렇게 늘 뭐 이렇게 정치 평론하려면 사실 쉬는 날에도 뭔가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공부합니다. 봐야 되거든요. 하루 이틀만 쉬면 뭔 얘기지 하고 다시 또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께서는 10분이면 돼 하는 거는 글 쓰는 건 10분이지만 사실 그거에서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영향력과 노력 뭐 이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단체장은 주 업무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잘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혹시 물론 뭐 다 잘 하시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우려들도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건 우려와 네. 비판을 결과를 네. 다르게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거 봐라. 중앙정부, 중앙정계에 신경 쓰다 보니까 치수원 이전 이거 제대로 하나 해결 못했잖아. 그리고 군공항 이전 국비 예산 못 따왔잖아. 중앙정부, 중앙정계에 좀 관심 좀 끊어. 이렇게 비판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계획한 대로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나오려면 내년에 뭔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때 비판이 가능하지 지금은 비판의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제가-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 다른 지사나 이런 분 같으면 뭐 신공 이거 공항 특별법 만들어서 추진할 거야. 국비를 지원받을 거야. 이렇게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가덕도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난 정권에서 정권 차원에서 밀어준 것이지 어떤 뭐 부산시장이 뭘 그걸 추진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걸 뭐 처음부터 그냥 우린 다 중앙본부에서 할 거야. 뭐 대통령도 뭐 나의 말을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중앙정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특별법 통과시키고 했다면 저는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하나만 결실을 맺어도 어때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뭐 중앙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갖든 일반적인 대구시정이야 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이렇게 시스템으로 보면 그것만 잘 만들어 놓으면 예. 근데 결과가 만약 신통치 않다 그러더니 거 봐라 뭐 이렇게 맨날 그 딴 일만 생각하더니 이거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그래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SNS 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편 들어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비 지원해줬잖아. 내가 중앙정계에 관심을 더 많이 보여야 된다니까 이렇게 또 항변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순서는 바뀐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말씀을 잘해서 일이 벌어지는 방식들은 옳은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택을 하고 집중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경남도 지사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다는 건 압니다만 경남도와 대구시도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예. 어느 선택을 잘하시고 집중을 잘하셔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성과는 누가 알겠느냐? 대구 시민들이 아는 거죠. 대구 시민들의 탄탄한 기반 위에 또 대구라는 게 보수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잘하시게 되는 것이 힘인 거지. SNS 잘하셔가지고 몇 번 나오시는 게 이게 한두 번 좋겠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면 중앙정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분 뭐 하시는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조금 지나면. 그래도 교수님 지금 취임한 지 2달도 안 됐잖아요. 누가요? 두달안 홍준표 돼, 시장이요. 예, 네. 예. 2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뭐 그런 쪽에 관심 많이 보여서 대구시장 못할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제 입에 적절하지 지금 않아요. 재갈을 물리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리더를 분리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일이.
이런 것도 중요한 리더가 될 수 있죠. 예. 그 사람이 있어야만 일이 돼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리더는 그 사람이 없어도 돼 이런 것도 리더의 중요한 리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리더로서 역할을 잘해서 조직을 잘 만들어 놓고 그렇죠. 예, 조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없어도 된다. 나는 그 일상적인 일에 관여 안 해도 된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어떤 리더 역할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직 개편도 있고 뭐 재정 줄인다는 것도 있고 조직도 뭐 개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잘 해놓으시고 그야말로 시장이 매일매일 무슨 결제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그거야말로 훌륭한 그렇죠.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조직 갖춰놓고 한다면 괜찮은데 그럼 갖춰놓지도 않고 이렇게 하신다면 조금 비판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잘 뭐 판단이 그럼요. 이르다. 예, 이른 이렇게,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봐야겠네요. 지금 뭐 이 주제를 얘기하시면서 다 말씀하신 게 2027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들 보세요? 본인은 일단 뭐 그때 가봐서 뭐 이런 표현을 제가 했던 걸 기억하는데요. 홍 시장이 그 공식적으로 밝힐 수도 없을 거고 밝히지도 않겠죠. 근데 앞으로 행보로 봤을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뭐 출마는 어떤 상수 아닌가요? 네. 그래서 변수가 아니고 상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예전에 17년 출마했을 때와 22년 출마했을 땐 저는 20년 조금 더 노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디서 이제 그 라디오인가에서 이제 MC를 하다가 이제 홍준표 그때 의원님이신가 누군지 하여튼 신분을 잘 모르겠는데 연결했는데 그때 목소리가 이거 솔직히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이 방송. 지금까지 솔직히 지금 거짓말하셨습니까?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예. 목소리가 괜히 거슬렸어요. 네.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 아이 그야마 이미 굉장히 거슬렸는데 듣기에. 네. 근데 최근엔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네. 2022년도 됐어도 그런 식의 좀 뭐랄까 떼쓰는 목소리일까요? 그냥 그런 목소리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노련해지셨지 않는가. 그러니까 스마트한 건 떨어질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노련하면 더 보이는 것 같다 생각이 네. 들고 지금 뭐 무슨 인생 70이 무슨 나이가 있습니까? 네, 네. 70 요즘 70 저 자취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가장 큰 관건은 대구시장에서 본인이 큰 소리친 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보여주겠다고 한 그러던 결과. 굉장한 난제들 예. 그야말로 출시장 예. 문제라든지 신공항특별법 예. 문제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 이게 전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하면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잊혀지는 것이 두려운 정치인, 음. 끝내 꿈을 버리지 못하는 정치인. 제가 볼 때 이제 홍준표 시장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렵게 흑수저의 삶을 살아서 자수성가하시면서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수성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를 펼쳐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2번 하시고 대구시장도 하시는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역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30대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는 유권자의 변화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지금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래 시대의 아젠다에 대해서 갈망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기후 문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지금 정치는 여전히 과거의 낡은 잣대 언어들이 많이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5년 동안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들에 맞게 홍준표 시장이 잘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가 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변화하긴 하십니다만 저희 그 빠른 변화를 따라갈 만큼 시정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중앙정치 관심도 가져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 그래서 정치적인 시대 교체에 능수능란하게 본인이 적응할 수 있으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금 보면 유권자들의 변화가 좀 그래서 오히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수의 어른으로 남으시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그러시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잘 준비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예, 없을 것 어차피 같습니다. 뭐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말씀하시는 거라서 전망을 해보는 거니까요. 지금 어쨌든 행보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진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토론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이 자리를 만든 이유도 홍준표 시장의 성공이 대구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쭤보고 있는 건데 앞서 첫 질문이 저희가 긴장하고 있다를 시작했는데 이 긴장 관계가 시장과 그 다른 제야 세력들과의 긴장 관계 또 시민들과의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긴장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뭔가 그동안 방만하고 또 이렇게 뭔가 긴장하지 않았던 자세에서 바짝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도 그게 그거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좀 변화가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 긴장감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저는 긍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러 가는 그런 면에서 어떤 한 단계 도약하는 뭐 그런 발전을 이루는 것이 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약간의 긴장감은 예. 업무의 활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앞길에 비전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제시해줄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대구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한번 홍준표 시장 믿고 따라가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하기 나름 같아요. 지금 뭐 약간 2달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까지 좀 성과도 지켜보고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대를 살아보는, 홍준표 시장과 다른 시대를 살아보는 대구 시민의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구 의원, 구청장, 대구시장 다 그런 분들,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그래서 변화가 별로 없고 계속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은 느낌들을 깰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득권과 싸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대구 시민들이 4년 동안 과거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보는구나 라고 하는 역동성, 박진감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태풍이 오면 바다가 확 이렇게 한 바퀴 좀 회전을 해서 정화되는 것처럼 좀 대구 시민들도 이런 시대가 있네라고 하는 느낌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 발전의 하나의 영역이지 않을까, 지방자치에서. 저는 그런 시대를 좀 홍준표 시장이 잘 열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앙정 관심을 조금만 줄이시면. 대구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홍준표 후의 성공을 기원해 봅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